형법 제91조 제2호가 적용되는 이른바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는 대통령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 병력 출동 및 국회 봉쇄 시도 등의 행위에 나아간 잘못을 저지른 것은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입니다.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시켰습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또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입니다.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네,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특검 측도 윤 전 대통령 측도 모두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제 구형량은 사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무기징역이 선고가 됐고요. 정혁진 변호사님, 재판부가 무기징역으로 판단한 근거, 좀 특징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형량도 형량이지만 법리적으로 몇 가지 따져볼 게 있었던 것이 첫 번째로 공수처에게 수사 권한이 있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규현 부장판사는 그런 의문을 할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결론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그런 의문에 일정 정도 그 뭐 가능성은 있다, 이 정도로 이야기했으면서 그러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만약에 공수처가 수사한 것들이 다 위법 수사라서 그 부분의 증거를 다 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내란죄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고요. 그다음 또 중요한 건 뭐였냐면 국헌문란의 개념이거든요. 우리나라 형법에 국헌문란에 관련해가지고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기존 판례가 국헌문란이 되려면 상당한 기간의 시간적 상당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주장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는 기존의 그 한덕수 전 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의 재판부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큰 차이는 없어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 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초범이고 여러 가지 장량 감경할 그러한 사안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다음 실질적으로 사형을 선고한다고 해도 무기징역과 큰 차이가 없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한 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유죄의 무기징역 선고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게 30년 만에 같은 법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판이 있었던 건데,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형이 구형됐고 사형이 실제로 선고가 됐었고요. 윤 전 대통령은 구형량은 사형이었지만 무기징역이 선고된 상황입니다. 다음 그래픽을 좀 보시면요.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일관되게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반국가 세력이 국회에 이제 국가 위기를 계속 초래하고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명분과 목적을 혼동한 주장이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장윤미 대변인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윤 전 대통령 측에서 했던 주장이 재판부에서 다 깨진 걸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 없다라는 것도 이 실시간으로 속보가 타전될 때 상당히 좀 주목을 하는 글귀였는데,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누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이 계엄이라는 건 비상계엄이 어떤 경종을 울리는 성격이 분명히 있었고, 계몽령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맥락도 국회에서 번번이 이 야당이 발목을 잡고 국정 운영에 저해가 됐다라는 문제의식을 상당히 강하게 갖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지기현 재판부도 그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한탄을 하기도 하고 상황을 토로하기도 하고 김용현 전 장관과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기도 했었는데, 아무리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 불법 계엄이라는 건 본인이 이 국정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고 하지만 이게 사실상 정당화될 수 있는
사유로 법원에선 판단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본인의 주장이 설사 맞다고 하더라도 내란을 수단으로 해서 이런 폭력성을 수반한 이 수단을 가져오면서 국가를 상당히 어지럽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 용서를 받을 여지가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비유적 표현을 써서 또 상당히 또 화제가 주목도를 끌기도 했습니다. 예.